안녕하세요. 김광삼 친구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어요. 일단 원내대표로서 무능하다. 그리고 마치 대통령의 신부름꾼처럼 자기의 소신도 없고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아닐까. 이번 비상경과 관련해서도 추경 원내대표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윤통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이거 자체가 지속이 됐을 때 국가에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제적의원의 반이 해제 요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51명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과연 151명이 국회에 모일 수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190명이 모였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또 대통령이 그 해제 요구에 응해서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영향으로 정치와 국가가 엄청 혼란을 겪고 오늘 주식시장도 완전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 면은 좀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러면 추 원내대표는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국회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국회 원내대표실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좀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당사로 가겠다고 하면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당사로 모이라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하고도 서로 이제 언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국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당사로 가라고 했느냐? 결국 당사에서 한 3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추경 원내대표가 자기는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몰랐을까요? 제가 보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일단 계엄 해제 요구권의 정족수인 제적 의원 151명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국회까지 왔다가 다시 당사로 갔을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그런 의혹과 의문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을 몰랐다. 그런데 해제하려면 국회의원이 참여를 안 해야 하잖아요. 그럼 국회를 참여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이 원지를 안 줬을까? 걸피든 불러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의결과 관련해서도 단일 대우를 해서 추경 원내대표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고 그런 사이인데 추경 원내대표의 도움이 없으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사실은 충족하고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 원내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믿기 힘든 것이다. 근데 비상계엄 선포를 제가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제 요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가 아니고 국회의원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당사로 30명 모이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맞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성이 보이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인 자체는 신뢰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원내대표가 지금 뭐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가 안 좋으면 중간 역할을 잘하고 대통령이 너무나 국민의 민심과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대통령 편에 들어서 가지고 한동훈 대표 발목을 잡고 틈만 있으면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이 국민의힘과 보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실 입장도 마찬가지고 추경 원내대표도 사실은 원내대표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뭔가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도 지금 20억 공천과 관련해서 받았다는 그런 녹취록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이제 본인은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하고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이 나눈 녹취록, 이게 민주당에서 보도자를 깐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달성 군수에 출마 준비하고 있던 조성재 전 대구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서 10억, 20억 전체적으로 내놓으면 마치 20억을 추경호 대표 받은 것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부라도 사실인다고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명태균과의 어떤 연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여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명태균과 관련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계속 편을 들어주는 것도 이런 수사랄지 본인의 어떠한 과오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탈당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탈당 관련해서도 한 70%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엔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친윤 세력들이 반대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지, 이게 된장인지 인분인지를 또 분간을 못하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국민의힘의 의원들 때문에 사실 맨날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또 뭔가 오합지졸처럼 저는 행동하는 것들은 사실은 눈치 보기, 기회주의적인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108석이 사실 작은 의석수는 아니거든요. 힘을 발휘하려면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소극적이면서도 자기 몸살이기 하는 의원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합지졸 당으로 좀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